예, 반갑습니다. 홍보 담당관 이종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교육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튜브를 통해 도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화면은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 간담회에는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 18개 시군 교육장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박종훈 교육감 신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 새로운 경남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 스스로 살아가는 자립의 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힘으로 오직 경남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이 펼쳐집니다. 교실을 넘어 세상으로 연결하는 수업. 소통하고 학습하는 학교.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지금부터 박종훈 교육감님 모시고 2023년 경남교육 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 먼저 올립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새해에도 오직 경남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경남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교육감 3기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찾아가서 교직원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 교직원이 교육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교, 다문화 학생, 거대 과밀학교, 초중통합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교를 찾아가서 경남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와 고민을 교직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교를 둘러보고 교직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역량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사회의 발전을 넘어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남교육은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은 미래교실, 미래학교,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독자적인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곳은 우리 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전국의 선도적인 교육 모델이 되었고 경남의 학생들은 가장 앞선 미래교육 체제에서 학습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새로운 경남교육은 스스로 살아가는 자립의 힘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립과 공존의 힘을 기르기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 이 두 가지는 경남교육의 올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실을 넘어 세상으로 수업이 학생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 수업은 배움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업 속에서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경남교육은 에듀테크 기술의 활용과 삶과 연계한 교육으로 지식과 정보의 연결, 인간과 환경의 연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 등 새로운 세상과 연결하는 수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생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힘을 세상과 연결하는 수업을 통해서 키우겠습니다.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을 위해 올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과정 혁신으로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은 창의성과 포용성을 갖춘 자기주도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운영으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배움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수업으로 수업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으로 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현됩니다. 2023년 개관하는 경상남도 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빅데이터 AI 기반의 체험, 연구, 연수를 통해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으로 경남 학생의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까지 기초학력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이 존중받는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에 따라 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단계별 무상교육,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준비 지원 등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고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포함된 거점 통합돌봄센터 늘봄은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늘봄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초지자체 한 곳과 힘을 합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 지원, 사회정서 회복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기초학습,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 학생 지원 등 학생 성장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학생의 모든 가능성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책임 교육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교육 전문가로서 교직원의 성장에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교직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 역량은 물론 인문학적 안목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교원은 수업 전문가로, 직원은 교육 지원 전문가로 키워내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창의 융합형 연수시설인 에듀테크 센터의 개관,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미 미래형 연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 연구년의 내실 있는 운영, 미래 역량 강화 과정 확대 등으로 교직원의 경남교육 정책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가 경남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소통하고 학습하는 학교가 미래학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고 학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정해진 국가교육 과정을 넘어서 학생의 삶의 공간인 마을과 연결하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통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이제는 학교의 역할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대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행정 업무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직원이 학생의 학습과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까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고 학생의회와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연계교육, 마을교육과정 강화 등 지역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생존 문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환경은 아이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생태 전환 교육이 교육 정책의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모든 교육 구성원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작년 우포에 경남 생태환경교육원의 설립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 수련 기관을 재구조화해서 체험과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환경교육 특구를 1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탄소 중립 학습의 장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텃밭 학교, 기후천사 동아리 등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우리 교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 발 먼저 미래교육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경남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도민과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은 경남교육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경남교육의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330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종훈 교육감께서 2023년 경남교육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자, 경남일보 김성찬 기자님. 열한뉴스 김동민입니다. 예, 교육관님 일단 다음에 두 번째 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 두 가지만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이제 돈에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오직 경남 교육 뭐 주제로 많이 방문하셨는데 예. 올해도 현장 스킨십을 좀 강화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예. 교육 비전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교육과정 실현, 학생 성장, 그다음에 미래 학교 실현 등 다양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좀 두 가지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현장에 바탕하지 않는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현장을 찾아가고 또 그래서 교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과 같이 급식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하는 그것은 저는 뭐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특수학교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학교, 초중 통합학교, 거대 과밀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그런 학교들이 좀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다니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뭐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됐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올해 저는 뭐 해겸 제가 브리핑하면 설명드리면서 했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라고 하시면 수업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 요 두 가지에 제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수업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는 미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는 철학, 두 번째는 시스템, 세 번째는 내용. 철학은 이미 우리 기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기보다는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교사의 강의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이다. 이렇게 저는 뭐 지난 8년 동안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될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함께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 교직원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철학을 학생들하고 교사의 관계에서 연결시켜줄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를 제가 이름하여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속에는 아이톡톡도 있고 스마트 단말기도 있습니다. 이런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도 이제는 제대로 갖추어졌으니 남은 것은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철학과 시스템과 내용에서 이제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이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산만해져 있는 것을 저는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장 긴 시간 만나고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육 본질로 돌아와서 이제는 수업을 제대로 챙기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태전환 교육은 제가 긴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실천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문화도 그렇게 만들고 올해부터 지금 새롭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기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령학생교육원이 있고 덕유교육원이 있고 또 낙동강 수련원도 있고 뭐 지금 만들어질 우포에 만들어질 그 환경교육원도 있고 이런 다양한 학생 수련 시설의 컨셉을 개념을 이제는 생태 전환 교육으로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6개월 정도 기획하고 준비해서 남은 2학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준비를 갖추고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 체험 교육원들이 생태 환경 중심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이 생태 전환 교육.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 두 가지에 제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김성찬 기자님. 예, 김성찬 기자님. 예, 경남일보 김성찬입니다. 교육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 초동 늘봄학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경남에서 시작해서 전국까지 확대된 상당히 축하받을 만한 유의미한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시범 사업 시작하자마자 교원 부담이라든지 혹은 도농 간 불평등 문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들이 알기로도 그 3호가 김해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하나 듣겠습니다. 예, 제가 늘봄 1호 준비하면서부터 그 부담을 사실은 안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근데 이제 그 전에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돌봄과 방과 후는 1차적으로는 학교 교직원들의 부담을 늘려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품질이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다가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구도심에 학교 공간이 많이 비는 곳을 저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늘봄 1호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게 돌봄이 학교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령상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돌봄이. 단지 노무현 대통령 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너가 좀 안아라 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그걸 안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돌봄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늘봄 하나 하는 것은 하지만 2호, 3호점을 자꾸 늘려나가는데 공무원 정원도 늘려주지 않고 예산도 늘려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안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교직원들 눈치가 참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 가을 국정감사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국회의원님들에게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 법령으로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제대로 해주면서 요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지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너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교직원들 볼 낯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연말에 대통령실에서 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늘봄 이것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아마 저는 대통령실에서 저를 부를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저를 부르면 제가 가서 이거 늘봄 이거 우리 학교 공간도 많이 있고 가능합니다. 그 대신 예산, 재정, 인력 여기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있고 법적인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하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지 학교가 해야 될 일인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우리가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3호를 김해 장유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진주, 거제 이런 쪽에 저희들이 4호점을 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워낙 학부모님들 수요가 많고 또 교직원들의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묶어 나오면 그 대신 이제 뭐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노력도 함께 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아예 그냥 우리의 늘봄을 늘봄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고 25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시로서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뭐 저희들이 기득권을 주장할 이유도 없고요. 뭐 우리가 했던 것을 뭐 전국으로 펼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예, 경남 도민일보의 김희곤 기자님. 네, 도민일보 김인권입니다. 방금 늘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교육부에서 이제 시범 사업도 하는데 혹시 공모에 응할 계획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 더 이제 학생 이제 수업 혁신을 강조하셨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이제 위한 도구로서 이제 아이톡톡이 있는데 아이톡톡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올해는 좀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할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뭐 시기나 내용을 좀 언급하신다면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늘봄에 대해서 교육부가 뭐 공모를 하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역량만큼 거기에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쓰지 말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저도 썼고 뭐 그렇게 원고에 있어서 썼습니다만 자꾸 수업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를 또 뒤집으란 말인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노력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이톡톡이 기대와 우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려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훨씬 크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잘하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제공한 콘텐츠하고 이런 것을 엮어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는 연찬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편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뭐 철학적으로 이런 어떤 에듀테크의 현란함이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고 진짜 미래 교육은 인격을 가진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실을 지키고 거기에 아주 영리한 아이톡톡 인공지능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야지 이 에듀테크의 현란함이 미래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만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시면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도구를 자기의 역량에 맞게 활용해 나가는 것은 저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금 아직까지 일선에서의 그런 기자님이 우려하신 그런 거부감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 거부감은 철학의 공유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만 함께 하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선생님의 위상을 더욱더 강화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훨씬 크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는 맞춤형 학습의 솔루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2 개정교육 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의 개별성 발현입니다. 개별성을 선생님의 눈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정교한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낸다면
그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작동을 할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데 그 데이터의 양은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축적되었을 때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2021년부터 저희들이 아이톡톡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데이터의 축적의 편차가 좀 심하긴 합니다. 많이 축적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축적이 거의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건 그 편차는 어쩔 수가 없이 생기는 것이고 저희들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연말이 되면 3년이 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수학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국어, 과학, 영어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목을 넓혀가면서 올해까지로 해서 전체 과목의 데이터셋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구축이 되는 과정에는 또 그걸 어떻게 추출해서 선생님들의 그 수업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내용도 같이 연구해 왔거든요. 그것이 이번 2학기 정도에는 이제 3년이 아직 안 됐지만 2학기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그 솔루션을 학교가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기자님들을 포함해서 학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이톡톡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안 써도 수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좀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예, 뭐 선생님한테는 교과서하고 분필만 있으면 수업은 되죠. 예, 좀 더 나은 수업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선생님들도 뭐 계시는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흐름을 참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선생님도 부담스럽고 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함께 그럴 많은 기회도 만들고 선생님을 모시고 가야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드디어도 그 철학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예, 질의하실 기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경남매일 김명일 기자님. 예, 경남매일 김명일 기자입니다. 도민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이톡톡이고 또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에 출마할 적에 가장 큰 슬로건이 이 아이톡톡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를 모아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이렇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학부모, 또 의회 의원님들도 언제부터 이걸 적용하느냐, 언제부터 활용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과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3년치가 아주 적정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라고 하셨는데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또 아까 제가 조금 이래 당혹스러웠던 거는 이 맞춤형 교육이고 이 인공지능인데 학생 스스로 적용해서 자기 수준을 찾아내고 적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교사가 와서 또 그걸 가르쳐 준다 하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질문을 요약하자면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할 건지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이거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늘봄에 대해서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관심도 또 모아지고 있는데 아까 그 설명하실 적에 늘봄 사모는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함께 운영을 하겠다 이래 하셨는데 김해에서 하실 사모는 김해시와 같이 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그 이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해서 잘못 들으셨는데 사모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고 최근 지자체 한 군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가 늘 우리가 하고 있는 돌봄과 방과후 학교 이거하고 지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뭐 이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만 낳기만 낳아 주십시오. 키우고 기르는 것은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 어떤 뭐 말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해오던 돌봄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통합해서 제대로 된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들자라고 구두 약속이 된 지자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범 사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돌봄과 방과후 이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들겠다. 이것이 제 포부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오해가 계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일정 시간 축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3년이 되어 가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콘텐츠를 뭐 솔루션이라고도 말하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들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지금까지는 난이도 중의 문제를 틀렸으면 그냥 난이도 하의 문제로를 선생님이 제시하는 뭐 이런 것은 다양한 우리 그 학습 방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는데 이 아이가 틀린 것이 인수분해의 4단계에서 틀렸다. 그러면은 새롭게 제시하는 문제는 그 4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제시하는 이런 것까지를 인공지능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최초이기도 하고 이런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가 보니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저는 일정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시행착오여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2학기 정도에는 일정하게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학교에 배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 자, KBS 창원의 최진석 기자님. 저기 아까 먼저 드셨거든. 그럼 아시아경제 이세령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경제 이세령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 여름에 아이톡톡 개발 보고회 당시에 교육감님이 2025년까지 고도화를 거치고 또 보완을 하고 고교 학점제 그런 플랫폼까지 조성을 해서 2025년까지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가 포함이 되고 또 이번에 생태 전환 교육을 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포함이 될지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기자님, 네. 제가 기자님 말씀을 반쯤밖에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 정말요? 혹시 마스크 잠깐
풀고 네, 아이톡톡 개발 보고에 지난해 당시에 2025년까지 아이톡톡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뭐 고교 학점제 내용도 이제 안에 넣겠고, 그리고 안에 많은 내용을 고도화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그 개발 계획이나 또 생태 전환 교육에 관한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교 학점제 발맞춰서 경남 온라인 학교도 시작하신다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경남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연구 준비 학교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에 관한 학부모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나 또 경남 온라인 학교랑 아이톡톡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이톡톡의 전체적인 연구하고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기간을 저희들이 5년으로 잡았고, 2021년에 처음 배포가 됐기 때문에 2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시니까 적어도 한 3년 정도에서 어떤 솔루션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맛배기라도 보여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3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아이톡톡에 생태 전환 교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것은 저희들은 같이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생태전환 교육은 그냥 생태전환 교육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지, 아이톡톡하고 연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아이톡톡에 생태전환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뭐 당연히 아이톡톡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담아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향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 온라인 학교를 전국에서 아마 4개인가 하는데 우리가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국정감사에 참여한 이래로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국감이 칭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국회에 가가지고 작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했고, 그 앞에 국감에 불려가가지고 칭찬을 크게 들었던 것이, 그 이전부터 온라인 원격 교육과정 부분을 시도교육청들이 막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참여하는 학생 수하고 개설된 과목 수가 경남교육청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국회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그걸 좀 더 발빠르게 하고 과목도 참여하는 학교 수도 늘리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창원중앙고등학교에 있는 그 온라인 스튜디오까지 직접 가보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경남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전국적인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국회에서 국감에 가가지고 칭찬을 들었고, 지금도 온라인 교육 과정의 과목 수나 학생 참여 수는 우리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경남이 도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선도학교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이 환경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원중앙고등학교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 가보니까 참 허접했고, 내가 한 이야기가 상대방한테 한 1초 뒤에 들리고, 상대방이 답을 하는 이야기가 내한테 한 1초, 2초 뒤에 또 들리고 하는, 우리 왜 좀 문제가 있는 데서 전화 통화를 해도 그런 걸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심해서, 야, 이 수준 가지고 수업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도내 전체 학교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게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단말기까지도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 경남 온라인 학교도 이제 저 내서중학교 별관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좀 앞서 나갈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단시간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축적된 기술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간다고 해서 이거 크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그러나 온라인 학교가 가지는 또 문제점도 저는 하다가 보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라인 학교가 애초에 기획된 것 또한 큰 학교는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가능하지만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과목의 개설이 다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대안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는 캠퍼스 인근에 있는 학교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학교인 것처럼 그 과목을 개설하는 이런 캠퍼스형을 제1대안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대안이 온라인 학교 전체를 열어서 온라인 학교를 제2대안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2대안이 제1대안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캠퍼스형은 인근에 있는 두 개쯤 되는 시군이 학생을 모으는 그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모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 부담이 되고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이제 다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이제 와서 출석을 해서 쳐야 되는 그런 문제를 는 여전히 남습니다만 그래서 온라인 학교를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내년 하고 2년 해보면 온라인 학교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소통해가면서 선도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네, MBC 경남의 이재경 기자님. 네, 교육감님, MBC의 이재경 기자입니다. 예. 지금까지 아이톡톡이나 국교 학점제 관련해서는 많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교육감님께서 초선 되셨을 때도 가장 안전을 좀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2019년에 이제 김해 영운초에서 일어났서는 안 되는 일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좀 교육계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회나 아니면 이제 노조 차원에서의 좀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보시기에는 일선학교에 있는 이 소방안전관리 책임 문제, 이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노조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제가 듣고 있고 그러면 상위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제가 보고 있고 이 문제는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행정실장의 권한을 배제하고 학교장으로 바꾸면 또 교장 선생님도 난리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반발이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교육감으로서는 소금장수 아들하고 그 우산장수 아들하고 두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행정실장이 소방안전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의 전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가치하고 두 노조하고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의 사이에서 좀 설득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또 다른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학생 안전과 관련된 소방 안전 책임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 구성원들이 네 일이다 내 일이다라고 다투는 것 자체가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안에서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점에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여를 하고 싶고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학교의 존립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기본이고 안전은 그 자체가 우리 학교가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절충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주 모 초등학교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래서 내용을 또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이 사례가 특수한 예외적인 이 학교만의 사례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불감증이 학교에 이렇게 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김성찬 기자님. 경남일보 김성찬입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재난 교육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좀 큰 교육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정책의 영속성 혹은 연속성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교육계 수장님이 바뀌셔서 뭐 이런 정책들이 흐지부지 된다거나 후순위로 밀린다거나 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이제 가볍지 않은 질문을 가벼운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환경운동연합 의장 출신입니다. 제가 2010년에서 2014년 그 사이에 환경운동, 물론 그 전에도 회원으로 활동했고 적극적인 활동가였고 제가 2010년 선거 떨어지고 14년 다시 출마할 그 기간 동안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서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가로서 활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생태 환경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감이지만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꺼내면 다수의 학교 구성원들과 다수의 학부모들께서 교육감이 뭐 저런 데 신경 쓰지라고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내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주의 어느 학부모께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거 미세먼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이 제 아이가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고 공기질을 전공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고 남들 모를 때 저는 PM10, PM2.5, PM1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겠다. 마침 대만에서 각광받았던 콤팩트한 이게 실제로 우리 용호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저런 물건은 한 대 1억 원짜리가 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콤팩트하게 빌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연간 임대료를 한 4, 50만 원 정도만 주면 빌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도내 전체 학교에 배포를 했거든요. 그것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기준을 바꿔낼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었던 생태 환경 교육의 한 방법이었고 도민들이나 학부모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는 그 중요한 사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코로나도 겪었고 기후 위기도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것을 도민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교육감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 전환 교육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신
생태 환경 교육 한다고 학교가 막 잘 운영되던 교육 과정 운영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저는 교육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생태 전환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뭐 참 생명체를 사랑할 줄 알고 들풀도 사랑할 줄 알고 동물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교육 과정 운영과 진학 진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조금씩 해 나가서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몸에 스며들도록 하는, 저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3년 반 동안 잘 토대를 닦아서 다음 교육감이 누가 오셔도 못 바꾸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KBS 창원의 최진석 기자님. 네, 저 KBS 창원의 최진석 기자입니다. 그 교육감님, 그 최근에 교육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이제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지역교육청의 좀 권한을 확대하는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아직 주요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는 36학급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전 신설 등의 경우엔 중앙투자 심사를 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그거를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권한 확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 이런 중앙투자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좀 더 학급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크면 클수록 뭐 저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교원 정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정원의 문제. 작은 학교 하나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 작은 학교라는 것은 전부 농산어촌에 다 있는데 그 농산어촌의 문화 중심 구심점으로서의 그 역할이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진주 혁신도시에 학교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그 승인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밖에 있는 작은 학교 하나를 가지고 이전한다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은 부분적으로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생색내기지 큰 틀에서의 문제 해소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정원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너무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는. 그럼 보십시오. 교육감이 선출직 교육감이 도민들의 선출을 받아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초등학교 교원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교원을 300명 줄여라, 중등학교 교원을 200명 줄여라 라고 내려온 것을 내가 줄여서 학교에 배치를 하면 학교는 수업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은 학부모의 민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학부모님들은 내가 뽑아준 교육감이 이것을 뭐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은 교육감이 우리가 아들 교육 잘 시키라고 뽑아주었더니 교육 품질을 오히려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교육감이 어디 있으라고 저한테 화살이 날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끊임없이 정원을 줄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저는 그 압력을 이겨내고 내가 내 권한으로 교원을 늘리고 싶습니다. 정원을 적어도 올해만큼은, 작년만큼은 올해 배치가 되어야 품질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사이에서 지금 참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입니다.
앞으로 1월, 2월까지 제가 이 고민이 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냥 싸운다고 해결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면서 이제 설득하고 절충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건 또 교육감이 해야 될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의 정리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그럼 더 받죠. 예. 예, 시사코리아저널의 정종민 기자입니다. 교육감께서 그 취임 후에 많은 기억이 남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남도청과의 학교 급식비 분담 문제입니다. 취임 후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의 많은 갈등이 있었고 학교 급식 중단 사태 중단은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매년 분담 비율과 관련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성향에 따라서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김경수 지사 때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박안수 도지사가 되면서 올해는 경남교육청이 더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성향에 따라서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무슨 정확한 대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가 도지사와 교육감을 런닝메이트로 뽑는 그런 문제를 넌지시 던지면서 정치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 교육감께서는 이제 3선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급식비의 분담 문제는 법령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도 어떤 정치를 통해서 타협하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바람직한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령으로 정해서 그냥 딱 막 이래 하면 어떤 자치 역량이라는 것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도와 교육청의 급식비 분담은 협의를 통해서 이래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도민들이 다 읽어주시니까요. 읽어주시니까 저는 그 점은 우리가 형편이 될 때 조금 많이 내고 또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도가 좀 더 부담해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밥 먹이는 것만큼은 교육청만이 아니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먹인다. 우리 아이들도 시민이고 도민이니까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는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들지만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는 것은 이미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하고 다양한 선거제도들을 또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3선했기 때문에 끝나서가 아니고 교육감 직선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많은 순기능들은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역기능이라고 말하는 깜깜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저는 맞고 직선제가 가지고 온 순기능을 우리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온 우리 교육의 모습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최근 그 교육 관련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제일 순위가 많이 나오는 교육감 선출 방법은 여전히 직선제입니다. 30% 이상은 직선제를 바라고 있고요.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5%도 안 나옵니다.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가 여전히 30%가 넘는 방법하고 5%가 안 되는 방법하고 해서 자꾸 5%가 안 되는 방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정치인으로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교육감 권력이 비대해지는 데 대해서 커지는 데 대해서 견제하는 것 밖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그 러닝메이트를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할 뿐이지 결정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도민들과 국민들이 시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것은 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러닝메이트나 정당 추천이나 이렇게 되면 또 바로 교육감들은 헌법 소원 제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만약에 이 법률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이 얼마나 사회적인 손실이고 낭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피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살펴서 이 제도를 존속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정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몸살 기운이 심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 링거 투혼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몸살이라는 게 그냥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기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남교육의 대전환,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선언했고 모 정당이 대선 때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시기가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2025 고교학점제, 2028년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의 첫 시행, 이 과정이 대한민국 교육, 경남교육의 대전환의 시기, 코로나까지 여기에 또 촉진제가 되어버려가지고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도민들께서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교육청과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교실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부작용이나 역기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칭찬도 해주시고, 어제 밀주초등학교 운동장이 보도가 되고 오늘 신문에서도 제가 몇 군데서 그것을 읽었습니다만, 저는 모든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교육감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됐을 때 우리 교육청은 지원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질 수 있도록 설계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교육은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작전하듯이 막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태 환경 교육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 도민들께서, 특히 우리 기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오류의 가능성도 낮추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 박종훈 교육감 신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기자분들과 교육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오직 경남교육, 오직 경남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경남교육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